안녕하세요. 서울대 탭스관리위원회 공식 실전 기출문제 문법 강의를 담당한 설미연입니다. 탭스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레벨별로 나누어서 초급, 중급, 고급, 베이직, 인터미디엇, 어드밴스 레벨까지 각자 문제의 대표 유형과 그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내용과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직 레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레벨의 경우에는 일단 간단한 문법적인 지식과 그리고 해석 능력, 문장 구조 파악 능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레벨에 속하는 문제를 본인이 잘 풀고 잘 풀 수 없는지를 생각해 보고 문제풀이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get의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get의 오형식 구조는 주어, get, 목적어, 목적 보호. 이게 get의 오형식 구조인데,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하는 능동의 경우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적어 입장에서 목적 보호를 당하는 수동의 경우에는 pp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과거분사 형태인 pp가 들어가는데 to be pp 형태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to be pp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get이란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it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를 해야 되는데 it의 입장에서는 repair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 형태인 c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C, repaired가 됩니다. 자, 오형식 구조, get의 오형식 구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세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보기가 길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기가 길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물어보는 문법적인 포인트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find의 오형식 구조입니다. find 문제가 탭스에 나올 때는 거의 오형식 구조를 묻는데 이 오형식 구조 문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빈출되는 형태가 바로 가목적어 형태입니다. 자, 가목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가 있을 때 역시 오형식이죠.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to 부정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to 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바로 넣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까지 다 쓴 상태에서 그 뒤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비어있는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가짜로 들어갔다고 해서 가목적어 it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밀려난 to 부정사를 저희가 진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를 탭스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거의 이렇게 빈칸을 길게 만든 어순 형태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답이 B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it이 가목적어고요. 목적 보호 나와 있고 그리고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to 부정사는 지금 뒤로 밀려난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지금 after 앞에 빈칸이 있고요. 보기는 부사가 있습니다. 자, 부사 문제는 부사와 뒤에 있는 단어가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after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러면 after라는 접속사 앞에 올 수 있는 부사가 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해석을 해보면 직후에 끝나고 바로란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넷 중에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는 바로 right입니다. right의 경우에는요. 뒤에 after가 오면 직후에 끝나고 바로란 뜻이고요. 만약에 after 대신에 before가 오면 전이니까 직전에 란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때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것들이 오기도 하지만 또 뭐도 잘 오냐면 right은 뒤에 장소를 의미하는 전치사구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right in front of 하면 해석은 똑같습니다. 바로 앞에. 그리고 next는 옆이니까 바로 옆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ight은 뒤에 시간이나 장소 표현들이 많이 오고 해석은 바로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후니까 직후에, 바로 전이니까 직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right이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right after를 하나의 세트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관계사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고 관계사라고 판단을 했으면 여러분들 항상 뭘 하셔야 되냐면 빈칸 앞에 있는 명사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빈칸 앞에 명사 one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빈칸 뒤에 바로 뭐가 있냐면 동사가 있습니다. 자, 동사가 있다면 그 앞에는 누가 들어와야 되죠? 주어, 즉 주격 형태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보기 that
what, where, whose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what은 빈칸 앞에, 그러니까 what이 만약에 정답으로 들어가면 what 앞에 선행사에 해당하는 명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명사가 있기 때문에 what은 안 되고요. where는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해야 되는데 지금 빈칸 뒤에는 동사부터 목적어까지 나와 있지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whose는 관계사 whose는 반드시 whose 뒤에 명사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동사가 나와 있는 형태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중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이 가능한 대시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대시 정답이고요. 여기서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동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탭스에서 동사 문제를 풀 때 항상 출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수, 태, 시제입니다. 이 중에 어떤 문법이 출제되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A, B, C, D를 딱 보니까 A 능동, B 능동, C 수동, D 수동입니다. 이때 능동과 수동을 일단 판단을 하는데 자, 이세 입장에서는 캔슬을 한 것이 아니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C와 D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태를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제를 보면 되는데 시제는 A 문장에서 how was라고 해서 과거를 말하기도 했고요. B가 대답을 할 때도 A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보다는 과거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만약에 여기서 현재 완료 뒤에 있는 has been canceled를 답을 하고 싶으면 저희가 이제 현재 완료 근거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o far, up to now, for 기간, many times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으면 현재 완료가 답이지만 그런 게 없이 A와 B의 해석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 보기 2개 중에서 과거 시제에 해당하는 C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문제입니다. 탭스 전치사 문제는 접속사, 전치사,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보다는 전치사는 전치사대로, 부사는 부사대로, 그리고 접속사는 접속사대로 따로따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4개가 모두 전치사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전치사 문제라고 확인을 했으면 일단 빈칸을 기준으로 앞뒤 단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빈칸 뒤에 telescope라는 일종의 도구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도구 앞에 쓸 수 있는 전치사 D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해석은 뭐뭐를 통해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 해석을 해서 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만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치사 문제 중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전치사 해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풀 수 있는데 특정 표현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어, 뭐 동사나 형용사, 명사들과 관용적으로 연결이 되는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보일 때마다 별도로 외워두시는 게 시험을 대비하는데 훨씬 유용합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보기를 딱 보니까 이건 부사절 접속사 문제입니다. 자, 탭스는 접속사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명사절, 부사절, 관계사절 이런 걸 섞어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절은 부사절대로 따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는 항상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게끔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A, B, C, D에서 접속사를 일단 확인합니다. So, 그래서, since 같은 경우는 뜻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뭐 때문에이고요. 두 번째 뜻은 뭐뭐 이후로입니다. 자, unless는 if not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ough 같은 경우는 양보의 부사절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혹은 뭐뭐이지만의 뜻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해석을 했을 때 이 중에 가장 적합한 해석은 뭐뭐 때문에의 해석입니다. 자, 새로운 모바일 폰의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예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의 뜻을 가진 since가 정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뭐뭐 때문에의 뜻을 가진 다른 접속사를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since랑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because가 있습니다. 그리고 as 역시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이 since를 대신해서 정답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A, B, C, D가 조동사입니다. 자, 조동사 문제 역시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조동사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를 넣어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과 더불어서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답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표현이 that 앞에 있는 possibility입니다. 그럼 이 possibility는 뜻이 가능성이란 뜻이 있는데 이 가능성이란 이 단어 자체가 조동사 중에서 can이나 could와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조동사 can과 could의 기본 기능이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보였을 때는 조동사 문제는 can하고 could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빈칸 뒤에 뭐가 있냐면 have pp가 있습니다. 즉 정답이 could인데 could have pp의 형태로 정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could have pp는 뜻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할 수도 있었다.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두 번째 뜻은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1번과 2번을 좀 나누기 애매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가능성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could가 정답이고 could have pp가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동사 문제 풀이 순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 태, 시제입니다. 자, A는 수동입니다. B는 수동, C 능동, D 능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제를 판단하기 전 능동과 수동을 먼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이 동사이고요. 주어 자리에 questions가 있습니다. 후보자 가족에 관한 논란 혹은 의문들이 raise는 뭐뭐를 일으키다니까 의문이나 질문의 입장에서는 raise 당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동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들어가고요. C하고 D는 이제 능동이니까 일단은 정답이 후보에선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제를 판단해야 되는데 A가 have been PP 형태니까 현재 완료가 되고요. B는 will be PP니까 미래가 되는데 지금 빈칸 뒤에 보시면요. upcoming이라는 표현이 보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앞에 동사 자리에 예상하다를 뜻하는 expec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상하다 expect 대절 뒤에는 보통 미래 시제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upcoming이라는 단어도 미래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upcoming 하면 곧 다가오는인데 이거는 곧 다가오는 거지만 미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보기 A와 B 중에서 B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태는 수동, 시제는 미래. 잘 체크해 두세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탭스에서 틀린 문장 찾기에 해당하는 파3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다는 것은 찾기가 무난하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은 찾기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3 난이도를 얘기할 때 문법 자체가 쉽고 어렵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찾기가 쉽냐, 찾기가 어렵냐 이게 더 중요한데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어디가 틀린 문장이냐면 despite 뒤에가 틀린 문장입니다. 자, despite는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자, despite because of, with 이 세 개가 보통 단골 출제가 되는데 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탭스에서는 despite나 because of나 with 같은 전치사를 제시하고 그 뒤에 문장을 적어서 틀린 문장을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despite를 살리면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 형태가 아니라 그냥 명사 형태로 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despite 다음에 문장 형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사 형태를 쓰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파3에서 전치사가 보였을 때 그 뒤에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베이직에 해당하는 문제 10문제를 풀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베이직보다는 살짝 어려운 intermediate, 중급 난이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